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종구입니다. 장애, 나이, 성별, 피부색 등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차별을 막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20여 개 가까운 개별적 그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 사유의 성적 지향과 또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서 법안 제정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지난 방송에서 법률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의당 발의안의 법률적 문제점들을 짚어본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입법 반대 움직임을 살펴보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이셨고 또 보건법률가회 상임 대표 조배숙 변호사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어서 진평년 집행위원장이신 길원평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신학대학 교수연대 공동대표이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이승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정부가 대표 발의한 이후에 사실상 이번이 8번째 발의가 됩니다. 재정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교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치며 대항해 왔는데요. 차별금지법처럼 교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 기독 법률가들의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조배숙 변호사님, 보건법률가회의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어떤 취지의 모임이고 또 어떤 활동들을 할 그런 예정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희 단체는 그 법률 분야의 크리스찬과 그리고 교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결성이 됐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법과 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이제 결정이 되면 그 국가의 그 강력한 그 집행력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 적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법과 제도가 정의로워야 되겠고 또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복음적인 가치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제정 움직임을 보면서 저희들이 깊은 우려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제에 앞으로 이러한 그 입법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크리스찬의 시각의 관점에서 감시를 하고 또 이걸 수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텐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뭐 법률안에 이제 뭐 제정안이 있겠고 개정안이 있겠고 그리고 또 제도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또 좋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뭐 법률 자문과 그리고 또 국제 교류 그리고 또 연구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생각이 같은 우리 신실한 이 법률가들을 묶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큰 우려가 보건법률가의 발족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조금 범위를 좁혀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들여다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관점뿐만 아니라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성에 대해서 남성, 여성 또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사회의 그 근간을 흔드는 인류의 근간을 흔드는 거죠. 지금 의학에 있어서도
남성, 여성이지 제3의 성이라는 것은 의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 자연 질서의 기초에서 성이 정립이 되고 그리고 또 결혼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개인의 인권, 개인의 자유 이것을 이유로 해서 부정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꼭 크리스찬이 아니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은 이것이 차별이라고 해서 금지가 됩니다. 이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평등을 얘기하는 그 법이 역설적으로 이 반대자에 대한 그 역차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외에 그 법에 있는 이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이런 고용 관계 이런 부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적 자치 원칙을 부정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이제 소송법 원리에 있어서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법률가들은 입증 책임은 원래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전환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것이 원칙적인 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소송법을 또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계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법은 기독교계만 반대하는 법이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그렇게 한정되는 것은 저는 유감이고 이것은 기독교계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복음 법률가의 창립과 비슷한 시기에 시민단체 연합도 하나 세워졌는데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좀 줄여서 진평연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런평 교수님 그동안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계속 있어왔지만 이렇게 많은 단체가 연합하는 일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단체가 함께하는지 어떻게 연합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 설명을 좀 기런평 교수님 해주세요. 예,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조례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그 조례를 막기 위해서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각 지역별로 만들어진 단체들을 전국적으로 모음으로써 한 500개 단체가 현재 뭉쳐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시 기독교 청년합회, 또 성시어 운동본부, 그리고는 저희들이 타 종교도 다 이제 포함해서 불교, 천주교, 유교, 그리고 변호사 단체, 자변, 헌변, 한변,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온누리, 소망, 영락 이런 교회 당회장님들하고 또 서울에는 기독교 청년합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5개 구에 각 구마다 거점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나가 되고 있고요. 또 이 단체 대표는 전용태 변호사님이라고 옛날에 검사장 하셨던 분이고요. 또 고문으로는 이제 법조계 그 원로들, 예를 들어서 최대공 교수님, 김일수 교수님, 또 김승규 장관이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있고요. 우리 집행위원 안에는 법대 교수님이 한 3명 정도 있고 변호사님이 한 7명 정도,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법조계가 하나가 되어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겠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앤조이에서 진평연이 가짜뉴스 이러는데 사실 대표님도 변호사고 또 법조인이 10명 이상 돼 있고 법조계의 원로들도 있고 그래서 진평연이 어떤 걸 낼 때는 안에서 굉장히 이제 논의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진평연의 자료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진평연에서는 성명서도 발표하시고 기자회견도 진행하셨는데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진평연에 대한 입장을 좀 집중적으로 알고 싶은데 또 따라서 단체나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요? 예, 조금 전에 조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정의당 안도 보면 한 23개 차별금지 사유를 쫙 나열한 다음에 같은 법조항에서 동등한 수준의 차별금지를 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안에 나열된 사유 중에 어떤 거는 우리가 정말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남녀, 그다음에 장애, 피부색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도 그 안에 넣어놨어요. 그 예. 대표적인 건 뭐냐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지향에는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고요. 성별 정체성은 자기 성별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많은 그 성별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차별 금지를 함으로써 수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예요. 반면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합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각각의 사유에 대한 법이고요. 우리나라에 20개 가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별을 반대한다니까 막 차별하라는 뜻이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얼마든지 찬성하지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 안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삽입하는 그것은 우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한 것 첫 번째는 자유를 제한하고요. 그다음에 남녀 구분을 없애고 그다음에 교육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국내 신학자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국 신학대학 교수연대에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이승구 교수님, 교수연대 공동대표를 맡으셨습니다. 어떻게 연대하게 되셨는지 또 얼마나 참여하셨는지 그 규모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 법안이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각자 이제 근심들을 하고 있었죠. 이 법안이 우리나라의 법으로 제정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몇몇 교수님들이 서로 이제 연락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의견들이 모아졌어요. 예. 그래서 한 10명의 교수님들이 각 학교를 대표한 10명의 교수님들이 공동 대표를 맡으셨고요. 그래서 성명서를 만들어서 이 법안은 우리가 정말 반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됐죠. 그래서 공동 성명서를 돌렸더니 지금 여러 학교에 있는 378분의 교수님들께서 이거는 도무지 우리가 우리나라의 법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의견을 모아주셨죠. 그래서 신학대학에 있는 신학자들과 신학대학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여러 다른 분과의 교수님들 또는 기독교 학교의 일부 선생님들 다 합치셔서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신학 교수님들께서 법안도 살펴보시고 서로 토론을 하거나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요.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어떻게 그 입장 정리가 되셨는지 좀 요약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 성명서의 제일 첫 문장을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들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성경에 근거해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예.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이 법안이 내세우고 있는 명목의 제목하고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네. 우리가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6가지의 항목들을 중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만일에 이 법안이 제안되어져서 우리나라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본 것이죠. 첫 번째 것만 이제 단순하게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예. 예를 들자면 이 법안이 통과되어지고 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현장에서는 유치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현장입니다. 다양한 성 정체성을 다 받아들여야 되고 성적 지향을 전부 다 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제2조 1항에 있는 그 말을 사용해서 다 그렇게 가르쳐야만 되는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야만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 법안이 통과되어지면 이런 걸 볼 때 이런 법안이 우리나라의 법으로 통과되면 안 되겠다라는데 다들 의견을 같이 하신 것이죠.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예, 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떤 우려가 있는지 결혼평 교수님 차별금지 사유의 성적 지향 또 그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그러한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 오셨는데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고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교육, 학부모, 보건 등의 다양한 그런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예. 이제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고 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유치원부터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괜찮다, 정상이다 하는 옹호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계속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많아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우에는 한 10년 동안에 25배가 증가했답니다. 예전에는 한 100명 정도가 성정체성 혼란을 가졌는데 이제는 2,500명. 그러니까 집요하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서구에서는 정말 그 동화책도 보면은 이 동성끼리 엄마가 둘, 아빠가 2명도 괜찮다는 걸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맨 처음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때는 정말 좋은 마음을 먹고 통과시켰어요.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보면은 아이고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트랜스젠더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참 좋은 마음을 딱 품고 통과시켰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정상화되면서 아이들한테 그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구에서는 한 집 건너 한 명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됐어요. 이제는 뭐 그걸 막을 수가 없는 이제 흐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전공이 물리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 경남 지역에 사는 학부모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 딸이 남자가 되겠다. 또 자기 아들이 동성애한다. 또 어떤 부모는 자기 아들이 미국 가서 대학원을 나왔는데 직장 이제 한국 와서 직장 생활하는데 결국 가보니까 남자들이 살고 있더라.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끊을 수가 없느냐고 얼마나 답답하면 저를 찾아와서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제발 이걸 좀 막아달라. 그러면서 제 앞에서 울어요. 저는 이 문제를 나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근데 정말 정작 자기 자녀에게 이게 터졌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정말 위로하면서 이건 타고나는 것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 제가 이제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제 말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이게 통과되면 이제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동성애자를 만듭니다. 어떻게 이런 악한 법을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크리스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온 사람들이 정말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별 파괴입니다. 남녀가 같이 화장실을 쓰고 탈의실을 쓰니까 성범죄가 증가하죠. 그다음에 남자가 또 여자 경기에 참여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 격투기에 나가서 상대방 진짜 여성이 이제 이게 막 뇌진탕을 일으키고. 그래서 저는 이 차별금지법을 누가 막아야 되느냐? 학부모하고 여성이 막아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우리 자녀 망치는 이 차별금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 진짜 여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차별금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들고 일어나죠. 여성들하고 학부모 들고 일어나가지고 강력하게 막아요. 서구는 몰라서 당했습니다. 우리는 서구 사례를 보니까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반대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짜 뉴스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교계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조배숙 변호사님, 그래서 보건법률가회에서 정의당 발의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한국교회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사실 이제 가짜 뉴스로 좀
좀 뜨거웠었는데요. 이제 제일 그때 가짜 뉴스 핵심이 됐던 게 목사님들이 교회당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은 뭐 잡혀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돌아서 그것은 가짜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법에 의하면은 교회당에서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명문사로는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예배당은 이 차별이 금지되는 그 3조 2항의 그 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용역 공급에 있어서 문화의 용역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4대 영역이 아닌 그 3조 1항 5호에 보면은 그 4대 영역이 아니어도 그 다 포괄할 수 있는 차별을 조장, 표시, 광고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절대 처벌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최종적인 법률 해석 판단 기관은 법원입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각심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법에서 얘기하는 4대 영역이 있습니다. 4대 금지되는 영역이 첫째는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는 그건 경제적인 활동이죠. 근데 그것은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또 시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그 기론평 교수님이 말씀하신 교육. 그다음에 또 고용. 회사 내에서 무슨 뭐 고용 관계.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그 공적 그 행정 서비스 그 영역입니다. 근데 이 네 개의 영역에서 동성애가 뭐 죄라고 얘기한다거나 또 동성애는 나쁘다고 얘기한다거나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조금 뭐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게 금지가 되고 이게 차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개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 네 개 영역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꾸 네 개 영역만에 해당된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위반됐을 때 어떤 제재가 있느냐? 자 그런데 보면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것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다. 그럴 때는 이제 손해배상 플러스 손해배상은 끝나지 않아요. 손해배상 플러스 이 손해액의 2배 내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또 묻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시정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되면은 계속 이행 강제를 하면서 이제 이행 강제금을 3천만 원 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사처벌도 괴롭지만은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민사적인 제재입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유튜브나 SNS에 이제 게재가 되면은 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새 변호사들이 일거리가 뭐 기획소송하면 딱 좋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500. 만약에 이제 SNS 유튜브나 뭐 이런 경우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설교를 했다.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수치심을 느꼈다. 나 차별당했다. 나 혐오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나 차별당했으니까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러면 한 사람이면 500만 원. 10사람, 100사람, 1000명, 10,000명. 그러면 이 액수는요, 천문학적으로 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형사처벌의 문제인데요.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제보를 했는데 제보한 자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람에게는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에. 그런데 우리 교단의 그 헌법을 보면은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단에서 7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7일을 하면은 불이익 처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단에 따라서 7일을 해야 되는데 7일을 하면은 형사 범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차별이에요. 혐오고. 그러면 이 기독교는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지금
지금 이 시점에 오셨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리고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명감을 가진 크리스찬으로서는 이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정말 분명히 반드시 막아야죠. 예. 예, 전국 신학대학 교수연대 성명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밝히셨습니다. 앞서 두 분의 말씀하신 내용과 공통되는 부분도 무슨 있겠습니다마는 신학대학 교수님들께서 신학적으로 즉 기독교적 시각으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승구 교수님 좀 언급해 주세요. 예, 아까 처음 이제 이유 그 교육 영역에서 모든 학생들한테 동성애도 괜찮다. 심지어 이게 안목리에 들어 있는 건데요. 양성애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언급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양성애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쳐야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 더군다나 아이들이 혹시 선생님이 동성애니까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충고를 하는 것도 못하게끔 돼 있는 거죠. 이런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단에 대해서 선생님이 거기는 이단이니까 예를 들어서 신천지는 이단이니까 너희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거 차별한 것이 되어져서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 학교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데 만일에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기독교 학교 내의 재학생들하고 교직원들이 혹시 동성애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처벌하거나 그분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죠?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재화, 용력 이런 거에서 전혀 차별을 하면 안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하고 통과되지 않았을 때하고는 상당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동성애를 인정하면 그 사람은 차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차별한 사람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게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동성애도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그만두게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기로 그 다음번에는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는 차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요즘 영상 매체로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공적인 영역이란 말이죠. 그걸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나는 차별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심각하다고 제가 이제 봤던 거는 그래서 저희도 이걸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법안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 법안을 한번 통과시키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5년마다 계속해서 국가한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마치 옛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이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의한 계획을 매 5년마다 계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들도 인권위원회 내에 허락을 받아서 이 일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이런 방향으로 개조하려고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죠. 예. 그렇다면 이번 정의당 발의안에 대해서 그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조배숙 변호사님께서는 지난 20대 국회의원까지 4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동안 뭐 여러 차례 발의되고 폐기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셨을 텐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언급해 주세요. 네, 이제 제 경험으로는 그때 이제 19대 때인가요? 그때 이제 세 분이 발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계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니까 이제 두 분은 철회를 했고 한 분은 이제 자동 이제 임기가 끝남으로써 자동 폐기가 됐고요. 20대 국회에서는 그 발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그거는 교회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저항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여당이 그 의석이 176석이 되니까 이제 그 뭐 어떤 그런 발의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계가 지금
나서고 있고 그리고 또 정치권의 입장에서도 조금은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정치권에 또 그 타임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대선입니다. 내년에 가면 이제 대선 국면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보궐선 큰 빅2의 보궐선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선거 때는 가급적 이렇게 논란이 심한 법안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은 좀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의당 안은 지금 21대 그 국회가 출범한 초에 이제 발의가 됐기 때문에 계속 4년간 계류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저는 이게 8번째인데요. 이거 보면서 아마 이 차별금지법을 계속 저는 발의 시도는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우리 교계가 그 크리스찬들이 각성을 해서 이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회개하고 좀 새롭게 또 다시 그 새로운 방향으로 출범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기름평 교수님이 통과 가능성 전망 언급해 주세요. 예, 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조금 염려하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독소 조항을 말씀드렸는데 이 독소 조항을 빼고 통과시키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염려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독소 조항을 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국가인권의 법에는 이미 성적 지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피해를 받았다 생각할 때 그걸 진정을 어디에다 하느냐? 국가인권에 해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가 그걸 조사한 다음에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일단 벌써 국가인권위 법안에 성적 지향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없더라도 국가인권위는 성적 지향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해요. 그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사유를 쫙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등을 넣습니다. 등. 그런데 그 등 안에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간주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법원이나 이제 국가인권위 그걸 간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이라는 건 보통 우리 남녀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별을 젠더라고 해석하고 또 젠더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처음에는 독소 조항이 없이 만들어지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개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제정할 때는 까다롭지만 개정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일리노이 같은 데는 처음에 없었는데 그다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된다. 독소 조항이 있더라도 그걸 찬성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승국 교수님 이번 그 발의안이 통과될 것인지 그 진단을 좀 해주세요. 예, 안 되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고요. 이거 통과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바뀌어집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이제 우려는 아까 조배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또 이런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지난 14년간 지금 이게 8번째였으니까요. 지속적으로 나타날 터인데 정말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해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지 않으면 이게 다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해외의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교계가 중요한데요. 교계가 주류 교회가 그냥 이게 허용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법안이 다 통과되었다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주류 교회들이 이건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이 주류 교회들이 변하지 아니하고 이런 법안은 우리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거는 이 세상의 대세니까 그냥 이거는 허용하고 그 안에서 참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일종의 패배주의처럼 나타나는 것, 그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법안이 제의되지 아니하도록 발의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법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 반대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선동한다고 비판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 출연해 주신 여러분들의 그 어깨가 참 무거우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그 대체 방안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조배석 변호사님부터요. 저희들은 우선 각 이제 교수님들 또 각 단체에서 포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성명서들을 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보건법률가에서 이 성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문제는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목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그런 좀 독소 조항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우리 사회 근본을 흔들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 실체를 알려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 그 활동 내용에 이제 교육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많은 분들한테 그 알리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미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외국에서는 그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타나는 이런 부작용, 이런 신뢰들을 연구를 하고 또 국제적인 또 연구도 하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가 문제입니다. 교육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미래 세대가 정말 이 복음적 가치관에 굳건하게 서서 앞으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참 복음의 불모지였지만 지금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 국가, 이 선교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길러져야 되겠고 그것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 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그런 목적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그런 교육,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론평 교수님, 진평년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하실지 그 전략을 공개해도 좋을 만한 전략만 좀 소개하세요. 첫 번째로 이 법은 이제 국회를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만나야 됩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몰라서 찬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잘 몰라요. 그냥 언론에서 말하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차별금지법이 어떤 내용이다, 이게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걸 잘 설득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때 제일 좋은 게 누구냐? 지역 주민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 주민이 찾아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설명하는 일을 꼭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목사님들이 좀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교인들도 차별금지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차별금지법이 뭐다, 문제점이 뭐다 잘 습득한 다음에 그걸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진평년에서 이달 마지막 주 8월 30일 날 전국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다 설교를 좀 해달라 하는 저희들이 그런 공문을 교단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목사님들께서는 잘 습득하셔서 이달 마지막 8월 30일 날, 왜냐하면 9월 달부터 국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전국적으로 한번 동시에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KBS, MBC, SBS 모든 언론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자꾸 세뇌가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시켜야 되는갑다. 이렇게 세뇌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그다음에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거리에서 서명도 하고 전단지도 나눠주고 이걸 해야 돼요. 요거를 이제 우리 먼저 깨어난 사람들이 문제점을 안 사람들이 열심히 전국적으로 동시에 해야 되고요. 우리가 진평년에 아까 말씀드린 건 지역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단체에다가 전단지를 무료로 무제한 공급한다. 그래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나눠주라고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절박한 마음. 예? 이거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뭐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이 절대 안 된다 하는 절박한 마음. 두 번째로는 이거를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그다음에 재미를 느껴야 돼요. 저는 이 싸움이 진짜 재미있어요. 스릴도 있고. 그래서 이 싸움에 동참하는 사람, 이 장기전이기 때문에 마라톤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힘들어하면서 아이고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가지고 정말 저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각계각층에 정말 건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또 우리나라만큼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장기전으로는 세 가지 영역을 이겨야 됩니다. 첫째는 교육과 언론과 문화. 지금 세 가지 영역이 다 우리가 좀 열세입니다. 열세.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 안에 진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정말 세력을 구합하고 문화도 교육도 언론도 다 바꾸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화 감독을 만났는데 그분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세상을 영화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이런 영화 감독이 많이 나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제 전국 신학대학 교수연대의 그 전략도 좀 듣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이승규 교수님 의견 좀 주세요. 예,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폭넓은 사회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귀하신 교수님 계시니까 앞장서서 하시는 우리 도울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일단 이번에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그걸 하고 나니까 그걸 일반 대학 교수님들까지 더 넓혀서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일반 대학 교수님들 거의 1,700명에 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이제 발제하셨어요. 성명서 발표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36개교 710명의 교수님들, 일반 대학 교수님까지 합치면 우선 의견을 같이 해주셨고요. 아마 이 일을 이제 한정적으로는 8월 31일까지 일단 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만일에 이제 이 법안 말고 이번 법안은 장혜연 의원의 9분이 이제 발의를 한 거잖아요. 또 나오면 그 법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처럼 자세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또 같은 의견을 발제하는 그 일들은 저희가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예. 한국 교회를 원하다. 오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교계와 법조계와 또 시민단체 입장을 들어보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키는 일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